자,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저 공부할 때는요, 주변에 많이 알려서요. 알려서 협조를 얻어야 돼요. 내가 의지가 굳어야 공부가 되는데, 낮에 일하고, 그죠? 퇴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수시로 그 센터에 전화해서 묻고, 그리고 줄 긋고, 항상 기본 이론을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푸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여기 동영상 제공된 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게 국가정보학이 제 전공 분야인데, 여러분들은 그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직장 들어가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직장을 들어와서,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학원비나 동영상비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40년짜리 직장 구해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공무원 정년퇴직이 60세입니다. 60세인데, 모든 공무원이 60세입니다. 교사들은 61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60세 퇴직해서 65세까지 내가 굶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향후에 지금 들어온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가 되면 정년퇴직이 65세가 됩니다. 그럼 지금 돈 한 얼마 더 써가지고 내가 공무원 돼버리면 40년 직장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0년, 35년 직장 구하기 때문에 절대 투자할 때 먹는 거 있죠. 먹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는 돈을 아끼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어 들어와가지고 한 20년 근무하고 제가 박사학위 받아가 나오면서 지금 요새는 제가 학교 나갔습니다. 학교에 지금 교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투자하세요. 투자. 벌벌 떠면서 안 먹고 돈 아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투자하면은 돈 얼마 썼는데 내가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내가 지금 동영상 중이라 가지고 여러분 월급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여러분 월급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초봉이 200 넘습니다. 초봉 200 넘으면 공무원은 15년 차부터 돈이 확 늘거든. 여러분 퇴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 괜찮은 중소기업체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았죠? 대기업보다 스트레스 적게 받고 중소기업보다 월급 더 받고 이게 우리 공무원 길 아닙니까? 조금만 시간하고 정력을 투자하세요. 그럼 시험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제 기록이 4개월짜리가 기록입니다. 4개월, 5개월이 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중하면 다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채택질하고 또 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보안법의 개별적인 제명을 살펴봤고 전체 특징을 봐야 되겠죠. 자, 전체 특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국가보안법의 개별 제명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고 전체 특징이나 일반적인 거, 공소, 보유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보안법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의도란 말 나옵니다. 의도는 나오고 인식 또는 정의란 말이 나와요. 자, 의도란 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요거는 형법에서 나오죠. 형법에서 뭡니까?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에서는 인식정의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인식정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의도가 더 큰 센 개념입니다. 아주 강한 개념이에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아주 세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의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죠? 이 사람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받았다는 인식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범죄가 국가보안법입니다. 알았죠? 따라서 국가보안법 할 때 의도 나오면 틀립니다. 알았죠? 국가보안법은 전부 인식이나 정의 돼야 되지. 만약에 국가보안법에서 의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문제 출제하도록 꼭 지키는 건데 혹시 그 지문 안에 인식정 대신에 의도란 말하면 그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교재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하면은 이제 진도가 다 끝나겠습니다. 자, 처음에 불고지죄의 대상입니다. 불고지죄 대상. 처음에 자, 불고지의 대상입니다. 불고지 뭐죠? 불고지죄는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죠. 근데 모든 국가보안법이 대상되는 게 아니고 딱 3개만 됩니다. 불거짓죄의 대상. 처음에 자, 이건 반목자입니다. 반목자. 반목자. 제 옛날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혜. 자진지원. 그래서 불거지 대상은 요거 3개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하는 국가보안법의 특징이 있죠? 의도, 인식, 정부터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시험은 전부 여기서 싹 다 나옵니다. 자, 불거지 대상이죠? 반목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음모 처벌이 있어요. 예비와 음모 처벌 범죄입니다. 예비 음모 처벌. 근데 이것은 따로 띄어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비 처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쉼표를 안 찍고 중간에 콤마를 찍었죠. 이것은 예비 음모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예비와 음모를 같이 처벌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비 처벌, 음모 처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음모 처벌입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앞에서 했던 거 있죠? 반목자, 반목자 플러스 3개가 있습니다. 잠이무입니다. 잠이무. 잠이무가 있어요. 자, 잠입 탈출. 이적단체 구성. 그 다음에 무기 등 편의 제공. 무기 등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불거지는 반목자인데 예비 음모 처벌은 반목자에다가 3개가 더 있습니다. 잠의무가 있어요. 자, 불거지는 반목자, 예비 음모 처벌은 반목자, 잠의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순서대로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절대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거 승진 공부를 상당 기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가 쉽게 합니다. 자, 다음에 미수 예비 음모 처벌입니다. 미수 예비 음모 처벌. 이것도 역시 미수 예비 음모가 한 세트입니다. 알았죠? 앞에 했던 거 예비 음모가 세트 같이 가야 되듯이 미수 예비 음모도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몽땅 처벌입니다. 몽땅. 올 처벌. 처벌인데 처벌되지 않는 미수 예비 음모가 있습니다. 이거 불특무입니다. 불특무. 불특무입니다. 불고지. 그리고 특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요거 3개 있죠? 요거 3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미수 예비 음모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띄면 안 됩니다. 콤마가 중간에 있죠? 자, 요것은 전부 몽땅 처벌하는데, 처벌 안 되는 거 3개 있습니다. 불특무입니다.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요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자, 특징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몇 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친족 간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했는 사람하고 그 해당되는 사람이 친족 관계가 있을 때 간면을 해주죠. 간면해 줍니다. 자, 이거 뭐가 있냐면요. 자, 불고지, 단순 편의 제공, 특수직무유기가 있습니다. 불고지, 단순 편의 제공, 그리고
특수직무유기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친족감면은 불고지, 단순, 편의, 제공, 그 다음에 특수, 직무, 유기가 있습니다. 특수, 직무. 자, 친족 감면일 때는 이렇게 불고지와 단순 편의 제공, 특수 직무 유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 더 발전해서 필요적 감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깎아주거나 없애줘야 한다. 필요적 감면 사유. 자, 필요적 감면 사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반드시, 깎아주거나, 가형을 감해주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면제하여야 한다. 이것이 필요적 감면이라고 합니다. 임의적 감면은요, 감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다가 되고, 필요적 감면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필요적 감면이죠. 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방금 나왔는 불고지가 있죠. 불고지. 방금 나왔는 불고지가 있습니다. 불고지. 그리고 자수 있죠. 자수. 고발. 방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불고지. 친족 간에, 그죠? 알고 신고했을 때 반드시 깎아주든지 없애줍니다. 자수. 자, 국가보안법에서만 유일하게 자수를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발. 자, 다른 국가보안법 죄를 범하는 사람을 고발했을 때, 신고했을 때, 방해. 어떤 사람이 국가보안법 죄를 범하는 것을 자기가 방해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깎아줍니다. 됐죠? 자, 필요적 감면 했고. 다음에 임의적 감면 보겠습니다.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면은 방금 했는 필요 감면보다 약한 거죠. 뭡니까? 감해 주거나 깎아 주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깎아 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 임의적 감면은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있죠. 불고지 필요 감면 들어갔으니까 두 개죠. 단특입니다. 단특. 이것은 단순 편의 제공. 그리고 특수 직무 유기입니다. 됐죠? 자, 요런 게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불고지 대상부터 예비운모처벌, 미수 예비운모처벌, 친족감면, 필요감면, 임의적 감면 이렇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정리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다 적었을 거니까 국가보안법은 주로 이런 거에서 나오지, 뭐, 특별하게 아주 어려운 거, 개별적인 제명에 대해서 묻는 거,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 연장이 나옵니다. 구속기간 연장. 지금 뭐, 어떤 국회의원이 관련된 국가보안법 사건이, 재판이 지금 선고가 임박한데, 그죠? 이거 뉴스 보니까, 뉴스에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30일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송치한다는 방침. 30일 틀렸죠. 국가보안법은 구속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변호사도 모르고 얘기하는 기자도 모르고 전부 틀린 거죠. 이거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반 범죄에 관련해서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이 있습니다. 자, 경찰 10일이죠. 그리고 검찰은 10일에서 10일 연장해서요, 총 30일이 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국가보안법에서는 경찰이 10일 연장되고요,
검찰은 10일 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총 50일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검찰이 20일 연장이 아니고요. 1차 10일, 2차 10일 연장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자, 검찰은 20일 연장이 아니고 1차 10일, 2차 10일 연장인데 요거 끝날 것 같으면 말을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국가보안법이 50일 맞기는 맞는데 30일짜리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꼭 어디 가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찬불특무입니다. 찬불특무 이렇게 돼요. 자, 찬양고무, 불고지, 그 다음에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있죠. 자, 요것은 왜 중요하냐면 국가보안법이 전부 50일짜리인데 요것은 30일짜리 국가보안법이라서 중요합니다. 알았죠? 요거 4개만 30일짜리 국가보안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일짜리입니다. 자, 구속기간이 최대 구속기간이 형소법에서 30일, 국가보안법은 50일인데요. 여기서 국가보안법 중에 찬불특무 요놈만 30일짜리 구속기간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런 거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체가 나오는데요. 주체에서. 자, 주체에서. 자, 다른 거는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특수직무유기의 주체가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 자, 직무유기인데 특수직무유기네, 그죠? 뭡니까? 수사나 정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니까 경찰 국정원이네, 그죠? 자, 수사, 정보, 공무원입니다. 특수직무유기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수사나 정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는 직권남용 무고날조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무고날조. 요것은 그죠? 수사, 정보, 공무원 플러스 지휘자,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항상 이 지휘자, 보조자가 특수직무유기로 붙어서 시험 나옵니다. 그거 틀립니다. 알았죠? 자, 특수직무죄의 직무유기의 주체는 수사, 정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는데 직권남용 무고날조의 주체는 수사, 정보, 공무원 플러스 지휘자, 보조자가 되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휘자, 보조자가 특수직무유기 뒤에 붙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국가보안법의 특징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뒤에 나오는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은 우리 앞에서 다 그 수업 시간에 했고 문제까지 다 풀었는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3회 보안업무규정 보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이거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보안업무규정 펴세요. 263페이지입니다. 자, 보안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제 밑에 거 다 적었죠. 보안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안은 서극적 보안이 있고요. 적극적 보안이 있습니다. 적극적 보안은 뭐냐면요. 자, 우리 국정원하고 경찰 외근들이 간첩 붙잡으러 가는 거 탐지조사 체포입니다. 탐지조사 체포. 근데 서극적 보안은 뭐냐면요. 이것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요거 지키는 보안을 얘기합니다.
됐죠? 시설, 지역까지, 지역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검거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적극적 보안, 그죠? 뭐, 정보사범, 보안사범. 근데, 가만히 지키는 거 있죠? 인원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는가, 문서가 유출되지 않는가, 또 지역을 감시하는 것, 요건 소극적 보안인데, 보안 업무 규정은 이 소극적 보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이죠. 보안 업무 규정이고. 자, 적극적 보안은 뭐냐 하면요.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안 업무 규정은 소극적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소극적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것은 국가보안법이고, 그죠? 소극적인 것은 보안 업무 규정. 자, 2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자, 264에 보시면은, 자, 가장 위에 1, 2, 3급 있죠? 이거 뭐 엄청나게 기네, 그죠? 동그라미 치세요. 1번 첫째 줄에 단절입니다. 단절. 단절 나오면 1급입니다. 알았죠? 단절 지장 손해입니다. 단절 2번에 2급 비밀은 지장, 3번에 3급 비밀은 손해. 이렇게 됩니다. 단절 지장 손해. 됐습니까? 자, 단절 지장 손해 1, 2, 3급입니다. 1, 2, 3급. 됐죠? 단절 지장 손해 1, 2, 3급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단절 지장 손해. 자, 객관식은 항상 키워드를 읽으라 그랬어요. 알았죠? 앞글자 따는 건 위험하고 이렇게 키워드 따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호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호. 그래서 이것을 1급, 2급, 3급 비밀, 대외비 이렇게 합니다. 대외비. 그런데 여기 지금 보안 업무 규정 공부하고 있죠? 우리 보안 업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은요, 요까지입니다. 요거 보안 업무 규정이고, 대외비는요, 보안 업무 규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행정관청에서, 이거 비밀만큼은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체 지정하는 겁니다. 자체. 됐습니까? 관련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게 대외비예요. 자,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급까지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에 보안 업무 규정에 1, 2, 3 대외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는 1, 2, 3급 나와 있습니다. 자, 단절, 지장, 손해죠. 단절, 지장, 손해. 다음 7조 보세요. 7조. 비밀 취급 인가권자 나와 있는데요. 자, 5번에 국정원장 체크. 10번에 검찰총장 체크. 11번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1, 2, 3군 사령관 체크하세요. 이 사람들은 1급 비밀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 자,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10조 보겠습니다. 10조. 자, 1번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 분류.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자, 최저 등급 동그라미 왔어요. 이거 최고 등급 나오면 안 됩니다. 비밀은 항상 최저 등급 분류합니다. 됐죠? 자, 그 옆에 줄 것이요. 암호 자재는 2급 이상. 됐죠? 암호 자재는 2급 이상 분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암호 자재, 음호 자재, 약호 자재 3개 있는데요. 요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2급, 3급,
대외비 이렇게 됩니다. 이상 취급이 돼요. 됐습니까? 자, 암호 음원은 우리 유사시, 전시 대비해서 미리 그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 군부대나 경찰, 국정원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도록 국정원장이 생산해서 배부하는 게 됩니다. 배부. 약호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무전 있죠, 무전. 무전 약호 있죠? 경찰이 사용하는 그런 거. 요건 자체 정하니까 대비가 됩니다. 됐습니까? 암호자재 2급, 음호자재 3급, 약호자재 대비. 요 꼭 써놓으세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요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급 이상 취급, 3급 이상 취급, 대비 이상 취급. 이렇게.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절대 알아서 안 되고, 특히 저 한 번 실수하는 게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빨리 익히기 위해서 막 메모하죠. 메모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절대 메모하면 안 되고 눈으로 보고 말로 해가 익혀야 되지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비밀의 재분류는 예고문 체크하고 예고문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실시한다. 자, 다음의 경우는 예고문에도 불구 파기할 수 있다. 1, 2, 3 묶어놓고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비밀은 전신전화, 전신전보입니다. 옛날 전보. 전신전화, 평문 수발 안되고 17조에 봅니다. 1, 2급 비밀은 영수증 주고받을 때 받았다는 사인을 해야 되겠죠. 자, 3급은 없네, 그죠? 1, 2급만 영수증 사용이 되고요. 19조 보겠습니다. 자, 업무상의 이유로 비밀을 휴대한 상태에서 출장 여행할 때 밤에 있죠.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자, 인근의 경찰 간서나 우리 외국일 때는 우리 대사관, 영사관에 위탁을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1조의 둘째 줄 봅니다. 1급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 암호 음원은 암호자재 기록부 관리. 22조에 볼까요? 셋째 줄 봅니다. 다만 있죠. 암호 음호자재는 무슨 이유가 붙더라도 복사 안 됩니다. 알았죠? 절대 복사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붙어도 안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체크해 놓습니다. 뭐 급한 경우 유사시 이렇게 나와도 전부 안 됩니다. 다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사 절대 안 되고 따로 생산을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복사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4조 보겠습니다. 비밀의 공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소속 또는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 비밀 공개하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이거 뭐 집에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집에 가서는 그냥 웃고 떠들고 농담만 얘기해야 되지 직장 일을 집에 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0조의 보호구역 보겠습니다. 30조의 보호구역. 보호구역이 3개가 있어요. 자,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통제지역은 없네, 그죠? 자, 통제지역 없습니다. 요거 나오면 일단 X하고 시작하는 게 시간 절약합니다. 됐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인데 이것은 감시입니다. 감시가 필요한 지역. 제한구역은 안내가 필요한 지역. 통제구역은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자, 출입의 감시, 출입의 안내, 출입 금지되는 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감시보다 안내가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시는 내가 고정된 상태에서 보는 거고요.
안내는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더 큰 개념이죠. 자, 이게 제한 지역이 가장 약합니다. 약. 통제구역이 가장 강. 이렇게 진행됩니다. 됐습니까? 제한 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에 신원조사 보겠습니다. 신원조사. 자, 신원조사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임용되기 전에 신원조사를 합니다. 신원조사 하는데 신원조사는 1, 2, 3, 4등급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BH 있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급. 그럼 일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2급. 그리고 그 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3급. 이렇게 조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게 간접 조사하겠죠. 자, 신원조사 첫째 줄을 봅니다. 충성심, 성실성, 신뢰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필기 합격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관할, 주거지 경찰서 정보과에서 요거 신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2번에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 1에서 6까지 묶어 놓습니다. 1에서 6까지 묶어 놓았어요. 자, 1번 임용예정자 당연하고 3번에 보면 3번에 우리나라 국민인데 해외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 발급 과정에서 그리고 해외 살다가 잠깐 입국하는 교포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옆에 빈자리에 요거 써놓으세요. 빈자리에 신원조사 대상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죠. 중, 고, 자,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근데 요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국립, 공립, 사립의 초, 중, 고, 대학교, 그죠? 다 합쳐서 총장, 교수, 교사, 전부 다 대상입니다. 알았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사립도 포함이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사립은 포함 안 된다 그랬는데, 사립도 포함 다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으면 기간제 교사 있죠? 원래 선생님 휴직했다 이럴 때 임시로 와서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까지도 상급 신원조사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조 볼까요? 신원조사 권한은 누가 있는가? 자, 국정원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국정원장이 필요한 기간에 위임해놨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위임해서 실제로 우리 신원조사는 한 90%가 경찰에서 하고 국정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국방부에서는 자기 군부대 내 이렇게 신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안조사인데요. 보안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1회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보안 업무 규정,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써놓은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법령 정비는 다 끝납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같은 그냥 이렇게 책에 명기만 해놓으면 꼭 특징을 구성해서 읽어봐야 되는 게 국가보안법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또 특히 국가보안법은 특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별 재주 없는 제가 강의하는 거 듣는다고 고생하셨는데 공부할 때 객관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객관식은 처음에 모르는데 그죠? 한 중점적으로 3개월 정도 읽어버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맥을 짚을 수가 있어요. 주관식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핵심 되는 거 한 10개 20개 뽑아서 외우면 되겠죠. 근데 주관식은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은요 공부해도 떨어집니다. 할 때 아주 처음부터 1장부터 그죠? 차근차근 이렇게 개념을 세워서 해야지 처음부터 욕심내고 1장 이론하고 1장 바로 문제 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동영상을 한번 전체 들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론을 3에서 5회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아주 실질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강의 듣는다고 전부 수고했습니다. 항상 수업하다가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센터에 전화해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논해보고 상담을 받는 게 조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장기간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